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무빈희 교수님 실험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UCLA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는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마이크로글리아의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서 노인성 치매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서 프로그레시브하고 논 리버서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심텀으로는 기억력 저하,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삼키는데 일반적인 행동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익스트라셀룰러하게 디퍼전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틴과 인트라셀룰러 타우 탱글이 브레인 내 신경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틴은 프리커서 프로틴인 APP 프로틴에서부터 아밀로이드 제닉한 프로세스를 거쳐 모노머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모노머는 어그리게이션되어 올리고모, 피브릴, 그리고 플라겐 형태까지 축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는 브레인 내 다양한 세포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인플라메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는 브레인 레지던트 인넷 이뮤셀로서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틴을 인지하고 다양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 주변에 모여들어 배리어를 형성하거나 파고사이토시스 등의 프로텍티브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 상황에서 이런 마이크로글리아의 정확한 액티베이션 스테이터스와 그 역할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AD 브레이저는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과 엔차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단지 사이토카인의 분석을 통해서는 정확한 마이크로글리아의 스테이터스 및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뮤노 메타볼리즘이라는 컨셉이 부각되었는데요. 이는 면역 세포가 그 역할과 상태에 따라 고유의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넷 이뮨셀은 인플라마토리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외부 패소젠을 클리어하거나 또는 엔차 인플라마토리 액티베이션을 통하여 주변 조직의 리제네레이션, 리졸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플라마토리하게 활성화된 세포는 세포대사 중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안차인플라마토리한 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옥시데이티브 포스플레이션을 주로 사용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각 메타볼리즘의 특징을 이해하면 왜 각 세포가 고유의 세포 대사를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이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은 글라이콜라이시스보다 훨씬 더 많은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글루코즈를 업테이크를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시데이티브 포스플레이션은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내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 다음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고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그 세포 소계가 내에서만 일어나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 또한 에너지 생성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효율은 떨어질지언정 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없으므로 빠르고 한계가 없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근육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함께 프롤리퍼레이션, 무브먼트, 파고사이토시스 등의 급격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인플라마토리 세포는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 에너지를 빠르게 생성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상대적으로 롱텀하게 역할을 하는 엔차인플라마토리 세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생성은 느리지만 효율적인 옥스포스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각 세포는 그 역할에 따라 고유의 세포 대사를 가질 뿐 아니라 이러한 세포 대사의 조절 및 변화를 통해 그 세포의 피노타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지면서 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포 대사의 분석을 통해 실제 알츠하이머병에서 마이크로글리아의 세포가 아밀로베타와 반응하였을 때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사용하는 프로인플라마토리 활성이 되는지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사용하는 엔차인플라마토리 활성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마이크로글리아가 아밀로이드 베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프라이머리 마이크로글리아 컬처를 수행하였고 모노모릭 그리고 올리고모릭, 피브릴러리 형태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24시간 동안 어큐트하게 트리트먼트해서 그 피노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글리아의 몰폴로지가 아밀로이드 베타에서 전에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레스팅 형태에서 몰폴로지가 둥그스름하게 변하는 아모에보이드 형태로 변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런스 마이크로비드를 처리하여 업테이크 레이셔를 확인함으로써 마이크로글리아의 파고사이틱 액티비티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파지티브 컨트롤로서 인내 리미셀의 액티베이터로 잘 알려진 LPS를 같이 트리트먼트를 해주었는데요. 이때 아밀로이드 베타와 비교를 해보게 되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 그룹에서 LPS 처리 그룹만큼 파고사이틱 액티비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프로틴과 mRNA 레벨 모두에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인 아이언 베타와 TNF-알파의 레벨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엔차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인 IL-10과 IL-1RA 같은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가 프로인플라마토리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글리아의 세포 대사를 확인하였는데요. 먼저 글라이콜라이시스 대사에서는 최종 산물로서 락테이트가 생성되어 세포 밖으로 시크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때 락테이트에 의해서 컬처 미디아의 pH가 산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COS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미디아의 에스티피케이션 레이트를 측정함으로써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실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트리트먼트를 하였을 때 2시간 이내에 이러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약 10시간 이상 증가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유지가 되고 메인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락테이트 레벨을 측정하였을 때도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 후 24시간 후에 확인해 보게 되었을 때 LPS 처리 그룹만큼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CORS 장비는 컬처 미디아 내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 펑션 또한 마이토콘드리아의 펑션을 이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이 직접적으로 줄어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와 동시에 마이토 트래커를 이용해서 A베타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방금 보여드린 글라이콜라이시스 증가와 함께 마이토콘드리아의 옥시디티브 포스폴레이션이 줄어드는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는 이러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피크를 친 2시간째부터 이러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인 아이언 베타의 발현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세포 염증 활성에 크리티컬한 역할을 수행함을 가정할 수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억제 약물인 2-디옥시글루코즈, 즉 글루코즈의 아날로그를 아밀로이드 베타와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억제가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의 유의적인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세포 염증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증가는 마스터 레귤레이터인 히폰 알파에 의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히폰 알파는 mTOR 패스웨이에 디펜던트하다는 것이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머리 마이크로글리아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처리한 후 mTOR 히폰 알파 패스웨이를 웨스턴 블러스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패스웨이가 아밀로이드 베타에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mTOR 이니비터로 잘 알려진 마파마이신과 메스포민을 아밀로이드 베타와 함께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증가했던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즉 염증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증가와 염증 활성이 mTOR 패스웨이 디펜던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프로그레시브하고 크로닉한 질병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마이크로글리아의 크로닉한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를 미믹하기 위해 약 5일간 인비트로 크로닉 컬처를 수행하였고 비이클, 어큐트, 크로닉 이 세 그룹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염증 활성에 있어서 어큐트 처리 시 증가되었던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크로닉 그룹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엔차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은 유의적인 감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세포의 염증 활성에 저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비드 업테이크를 실험에서도 A베타 크로닉 처리 그룹에서 유의적인 파고사이틱 액티비티의 저하를 확인함으로써 세포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크로닉 트리트먼트 그룹의 엠토로 패스웨이를 보면 어큐트 처리 그룹에 비해 모두 이적으로 감소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저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 펑션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큐트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에 크로닉하게 노출된 마이크로글리아는 전반적으로 대사에 저하가 있는 메타볼릭 디펙트 상태이며 세포의 기능 저하는 이러한 메타볼릭 디펙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세포 대사의 변형과 세포 기능 저하를 인비보 레벨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마우스는 뉴런 스페시픽 프로모터의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덕션과 관련된 뮤테이션이 5개 들어가 있는 마우스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도 5XFAD라는 마우스로 불리우는데, 이러한 뮤테이션 때문에 뮤테이션이 하나 또는 2개만 들어있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빠르고 많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를 통해 AD 상황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마이크로글리아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와일드타입 마우스와 5XFAD 마우스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인젝션한 후 마이크로글리아를 아이솔레이션하여 RNA 시퀀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그룹 모두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인젝션에 의해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와 관련된 진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디펜스 리스폰스라든가 인넷 이뮨 리스폰스나 이뮨 시스템 프로세서와 같은 전반적인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와 관련된 진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진 온톨로지 변화의 유의성을 빨간색 인텐시티로 표시를 하였을 때 와일드타입 마우스의 마이크로글리아에서 5XFAD의 마이크로글리아보다 아밀로이드 베타에 훨씬 더 크고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정도를 직접 바그래프를 표시해서 비교해보면 Y타입, 즉 어큐트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난 상황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온 5XFAD의 마이크로글리아보다 훨씬 더 크게 염증 반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플라마토리 레스폰스와 관련된 각 진 온톨로지의 히트맵을 통해서도 어큐트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처리한 그룹에서 5XFAD의 마이크로글리아보다 더 많은 진들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대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 시 와일드타입 마이크로글리아에서 나타난 진의 변화를 X축에 배치하고 5XFAD 마이크로글리아에서 변한 진을 Y축에 표시한 후에 아밀로이드 베타에서 5XFAD 마이크로글리아보다 와일드타입 마이크로글리아에서 더 많이 변한 진 리스트를 쭉 뽑아서 가장 많이 변한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셀룰라 메타볼릭 프로세스와 프라이머리 메타볼릭 프로세스와 같은 대부분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진들이 리스트 상위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비보 레벨에서도 크로닉하게 아밀로이드 베타에 노출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세포 대사와 세포의 기능 저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비보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세포 대사 손상에 의한 기능 저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멀티포톤 인비보 이미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멀티포톤 마이크로스코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원보다 에너지는 적지만 더 긴 웨이브랭스의 광원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세포 독성 없이 조직 깊숙이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살아있는 쥐의 뇌에서 인비보 마이크로글리아의 리스폰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는 뇌 면역 세포로부터 주변을 탐색하다가 위험 인자를 감지하면 한 곳으로 빠르게 몰려드는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인비보 촬영법을 구축하였습니다. 뇌 조직의 강한 레이저 레이저를 조사하면 그 부분에 조직 괴사가 나타나고, 이를 인지한 주변의 녹색의 마이크로글리아가 빠르게 몰려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에 의한 조직기사 부분으로 주변의 마이크로글리아가 프로세스를 뻗어서 몰려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비보 마이크로글리아의 리스폰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이저 레디에이션을 준 후 화면 전체에서 보여지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얼마나 레디에이션 주변, 즉 여기 있는 작은 원 안으로 몰려드는지를 정량하여 인비보의 마이크로글리아 리스폰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 리스폰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마이크로글리아의 래피드한 반응 또한 에너지를 급격하게 사용하는 글라이콜라이시스 디펜던트한 반응이라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이니비터인 2DG를 마우스에 시스테믹하게 처리하여 그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2DG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억제되면 그 반응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레이저에 의한 마이크로글리아 리스폰스가 글라이콜라이시스 디펜던트한 반응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비보 마이크로글리아 리스폰스를 큐트하게 아밀로베타 처리한 후에 확인해 보게 되었을 때 PBS를 처리한 컨트롤 그룹보다 반응성이 더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글라이콜라이시스 디펜던트한 마이크로글리아 리스폰스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처리 시 인비트로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글리아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증가함을 인비보 레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로닉한 상태에서 리스폰스를 확인하기 위해 와일드타입 마우스와 5xFAD 마우스에 대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리스폰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5xFAD의 마이크로글리아 인비보 리스폰스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글라이콜라이시스 디펜던트한 마이크로글리아 리스폰스가 아밀로이드 베타에 크로닉하게 노출된 5xFAD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디지즈 뇌의 마이크로글리아는 메타볼릭 디펙트에 의한 기능 저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사 손상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마이크로글리아를 대사 촉진을 통해 회복시키면 기능이 회복되고 AD의 세라피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타겟들 중에서 인터페론 감마는 인넷 이뮤셀의 활성화를 야기시키며 mTOR 패스웨이를 또한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증가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 프라이머리 마이크로글리아의 아밀로베타를 처리하는 실험에서 인터페론 감마를 동시에 같이 처리를 해주게 되면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최대 카파시티가 거의 2배나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을 메타볼릭 부스터로서 세라피틱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레인의 다양한 셀들 중에 마이크로글리아가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터페론 감마 리셉터 1, 2를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시스테믹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비트로 프라이머리 마이크로글리아 크로닉 모델에서 인터페론 감마를 아밀로베타와 같이 처리해주게 되면 mTOR 패스웨이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회복되고 또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증가를 통해 저하되었던 프로인플라토리 사이토카인인 TNF-알파의 레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또한 파고사이트 액티비티를 확인하였을 때도 인터페론 감마 처리 그룹에서 회복됨을 통해 대사 촉진에 의해 마이크로글리아의 세포 기능이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멀티포톤 이미징을 통한 인비보 마이크로 리스폰스를 확인한 실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5xFAD 마우스의 시스테믹하게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를 하면 마이크로글리아 리스폰스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인터페론 감마의 테라피틱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멀티포톤 이미징을 통해 살아있는 마우스 뇌에 같은 자리를 매일 추적하여 촬영함으로써 인터페론 감마 처리 시 빨갛게 염색된 아밀로베타 플락 주변으로 녹색의 마이크로글리아가 몰려들어 더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플락 주변에 몰려들어져 있는 마이크로글리아의 볼륨을 정량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더 롱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인터페론 감마를 시스테믹하게 처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인터페론 감마 처리 시 녹색의 플락 주변으로 더 많은 수의 빨간 마이크로글리아가 몰려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몰려든 마이크로글리아는 더 많은 아밀로베타를 업테이크를 하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인터페론 감마 처리에 의해 5xFAD 브레인 내 플락의 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세포의 사멸 또한 줄어드는 것을 뉴런al 셀의 직접적인 뉴런al 마커인 NUN을 카운팅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Y매주 행동 실험을 수행하여 인터페론 감마 처리 시 쉼의 모델쥐의 인지 능력이 상승됨을 확인함으로써 퇴행성 신경질환 동물 모델에서 마이크로글리아의 대사 촉진에 의해 세라피틱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리를 해드리면 마이크로글리아는 AD의 패솔로지컬 홀마크인 아밀로이 베타를 어큐트하게 만났을 때 mTOR 휘폰 알파 패스웨이를 활성화하여 글라이콜라이시스로의 메타볼릭 리프로그램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활성화되어 아밀로이드 베타를 클리어러스하는 반면에 크로닉하게 노출된 상황에서는 대사의 전반적인 손상이 오며 이와 함께 세포의 기능 저하가 오게 되어 AD 패톨로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메타볼릭 부스팅을 통해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마이크로글리아의 본래의 프로텍티브한 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퇴행성 신경질환의 테라피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지도해 주신 무기니 교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은 공동 주저자인 강석조 박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학예 기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알츠랩 멤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